네, 오늘 시장이 강하게 출발을 해서 현재는 상승폭을 좀 줄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 분위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최근에 시장을 보면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참 좋은 장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도 역시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전 주가는 이미 회복을 해서 그 이상의 고점을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사실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 속에서도 이제 웃을 수 있는 분들과 그리고 좀 약간 속이 쓰리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분명히 이제 상승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시장을 보게 되면요, 꾸준하게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 왔고, 그다음에 어느 시점부터 꾸준하게 매수의 방향성을 가져야 되는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어요. 지난 3월 24일부터 해서 왜 그렇게 강하게 매수 의견을 드렸는지, 그리고 그때부터 해서 계속 이제 시장은 또 올라오면서도 불안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6월달이죠. 6월달에 주가가 흔들렸을 때 그때 역시도 시장 하락 쪽으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하지만 그때 절대 주식을 팔면 안 된다라고 또 강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2200포인트를 또 넘어설 것이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내용들을 이제 토대로 보게 된다면 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이제 주식을 팔지 말고 주식을 계속 사야 된다라고 얘기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저희도 역시도 주식 80% 정도까지는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2200포인트를 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2300포인트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시장은요, 그동안 파생 시장 쪽에서 움직여 왔지만 최근 들어서 현물 쪽에서의 수급이 또 붙기 시작을 했죠. 이 부분 역시도 시장을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제 시장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안 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내가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대부분의 수익이 안 나고 있다, 손실이 나고 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테마주를 사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동안 시장이 올라오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결국은 시장이 올라올 때 이 정도까지 계속 올라오게 된다면 외국인 현물 수급도 분명히 들어오게 될 거다, 결국 버티지 못하고 들어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결국은 대형주들, 그리고 시장이 더 올라가게 된다면 시총 상위주인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차 이런 종목들을 분명히 끌고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5월달, 6월달 이 종목들을 천천히 매집을 해서 시장이 올라올 때 삼성전자 올라오게 될 거니까 그때 수익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삼성전자 역시도 현재 주가의 상승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전에 5월달, 6월달에 모아가자라는 의견을 드렸었고, 그리고 현재 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모습. 현대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시장이 이제 더 올라가게 된다면 결국은 주도 업종, 주도주들이 생기게 될 건데, 그게 역시 코스피 시장에서는 IT와 자동차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 IT 섹터에서 배제를 시켰던 종목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 배제시켰던 건 바로 하이닉스였거든요. 하이닉스와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분위기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하이닉스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이제 상담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높고, 그리고 특히나 D램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D램 가격이 상승으로 방향을 바꾸기 전까지는 하이닉스 주가는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기아차 쪽을 모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하이닉스 쪽은 당분간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이제는 여러분들도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느끼셨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사실 최근 3월달의 저점은요, 약 11년 만에 찾아온 저점, 즉 11년 만에 찾아온 기회였던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2300포인트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역시 지금 주식을 어느 종목에 투자할 것이냐 이 고민하고 있다면 저평가된 대형주 쪽으로 지금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테마주 쪽으로 제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좀 앞으로도 역시 상승장은 계속 이어갈 여지가 높으니까 시장 방향에 맞게 종목들을 선별해 나가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계속해서 상승장, 매수 의견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계속해서 그런 의견 이어가고 계십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IT나 자동차 같은 대형주가 주도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가 아닌 저평가된 대형주 위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계속해서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분석들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활기차게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저
황명 멘토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담에 앞서서 저희가 항상 시장을 봐왔죠. 자, 오늘도 역시 시장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거래소 시장은 현재 0.16% 반등 중이고,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0.39%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초가 흐름을 보게 되면요. 사실 시초가 흐름이 좀 강했어요. 장중에 무려 0.8%의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런데 지금 흐름을 쫙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2200포인트를 그동안 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2200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2200포인트에서 확실하게 위쪽에서 방향을 잡아주었고요. 위에 남아있는 건 2300포인트입니다. 자, 2300포인트. 2300포인트 역시도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2300포인트가 중요한 자리가 아닙니다. 자, 이미 2200포인트 넘어섰고요. 이제는 2300포인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2400포인트 또는 2500포인트 위쪽으로는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그동안 여러분들은 사실 많은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자, 시장이 과연 올라갈까? 이때가 이제 4월 달이었죠. 3월 달 저점 찍고 이때 올라갈 때부터 과연 시장이 올라갈까? 고민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시장은 4월을 지나서 5월 달까지 상승이었고요. 5월 달에 주가가 횡보하자 이런 얘기들이 들렸죠. 시장 5월 달에는 떠나야 된다. 5월 달에 급락이 나올 거다. 그런데 결국 모두의 예상대로 급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왔고요. 6월 달에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실 여러분들은 많은 어떤 고민들과 과연 주식을 팔아야 될까? 아니면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하락.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폭락장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절대 주식을 팔면 안 된다. 오히려 지금은 주식을 조금씩 사 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말씀드렸던 건 여전히 우리는 주식 비중 80%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2200포인트 넘어갈 거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2200포인트가 넘어갔고 이제 2300포인트 구간에 거의 목전에 왔기 때문에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항상 그래요. 지금 현금을 대부분을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 또는 시장의 방향과 좀 맞지 않는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 이 상승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고 해도 그걸 인지한 순간 다시 가면 돼요.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길로 정확한 길로 다시 오면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은 2300포인트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그 이상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동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200포인트를 돌파하기 전에 아마 그 전부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건 외국인들은 시장이 계속 올라오면 더 이상 참지 못할 거다. 그래서 어느 순간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올 때는 뭘 봐야 되느냐? 삼성전자라든지 그 다음에 현대기아차 이런 시총 상위주들을 절대 놔둘 수가 없다. 이 기업들은 그래서 미리 담아둬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줬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전자. 자, 주가를 볼게요. 자, 그렇게 담아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시기. 이때부터였죠. 5월달, 그리고 또 6월달 횡보하던 시기. 안 올라갈 것 같던 삼성전자도 지금 코로나19 전 주가를 거의 회복을 했어요. 그죠?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현대차. 마찬가지죠. 현대차 이 기업도 안 올라갈 것 같던 그런 기업이었는데 결국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모아가자라고 말씀드렸던 가격대. 그 가격대 위쪽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기아차. 이 기업도 역시 모아가자라고 말씀드렸던 가격대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배제시켰던 종목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종목 상담이 들어올 때마다 말씀드렸던 거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아직까지도 여기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시총 상위주들이 올라가고 IT 업종도 분명히 올라가고 있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안 올라가고 있네? 그렇다면 하이닉스라도 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지 말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전부터 하이닉스는 좀 배제를 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디램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이닉스 주가는 과거부터 디램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디램 가격이 올라가지 못한 이상 하이닉스 주가는 더 길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조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시총 상위주들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업종 외에도 분명히 순환매가 계속 돌게 될 거예요. 내 종목은 대형주를 갖고 있는데 왜 안 올라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분명히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 순번을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종목 해볼까 하는 순간 내가 그 종목을 파는 순간 그 종목은 또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시장을 하락으로 봤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분들도 한 가지 의아했던 점이 있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는데 황영메토가 계속 파생 시장에서 시장을 끌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시장은 올라왔지만 그래도 뭔가 깨름칙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수급이었죠. 현물 쪽에서의 수급. 바로 외국인이 들어오지 못하면 시장은 못 올라간다. 과거의 법칙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 외국인들 수급 잠깐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외국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 전체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들 수급이 자, 일별로 자, 이거 볼게요. 네. 자, 외국인들 수급 오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200억. 그죠?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은 계속 거래소 대형주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동안 외국인들 수급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도 불안했다라고 느꼈다면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시장은요, 한번 상승장으로 올라간 이상 쉽게 꺾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개인들이 지금 시장이 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를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말이죠. 그래서 인버스의 수급을 보면 가장 많은 매수가 결국은 개인들 쪽에서 몰리고 있다는 거죠. 시장은 반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늦진 않았습니다. 지금도 아직 더 시장은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는 장이고, 그리고 이 시장 지금은 2300포인트가 위에 있지만 어느 순간 나중에 보면 2300포인트가 또 아래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대형주 중에서도 싼 종목들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차분히 담아 놓으시면 지금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 종목은 수익이 안 나. 그 이유는 테마주를 하기 때문이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미리부터 선점해 놔야 나중에 비로소 제대로 된 수익이 나올 겁니다. 이번 시장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 신호가 오면 제가 분명히 방송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까지는 시장 상승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2300포인트 이상 보면서 계속 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